메르스 사태 발생 원인과 그 책임 소재를 국민을 대신해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정작 핵심 증인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청와대 측 관계자 증언 채택을 여당에서 반대하고 계시고 문영표 전 장관의 경우도 오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메르스 국정감사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월 28일 메르스 확진을 받은 6번째 환자가 정부가 당초 격리 대상자로 선정한 64명 범위 밖에 있었습니다. 국가 방역망이 뚫린 겁니다. 그런데 이날 복지부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보고를 한 바가 있는데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청와대 관계자는 증인으로 채택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무엇을 더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또 문영표 전 장관의 경우에 제가 대정부 질문도 했습니다만 5월 28일 국가 방역망이 뚫린 이후에 6월 초까지 메르스 사태를 사실상 지휘한 바 있습니다. 당시는 국가 방역망이 뚫리고 삼성서울병원의 14번째 환자에 대한 밀접 접촉자 명단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 전 장관이 평택 성모병원에서 급격하게 메르스가 전파된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 리뷰를 통해서 가설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즉 넓게 퍼지긴 했지만 일정 공간 안에서 발생한 2차 감염으로 이를 홍보하도록 지시한 겁니다. 엄중한 상황에서 철저한 국가 방역 대책을 수립해야 할 시점에 국민을 사실상 속이는 쓸데없는 지시를 한 장본인이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메르스 사태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힐 대상이 없는 지금 국정감사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할 더 이상 없으십니까? 자, 존경하는 부가체계 개편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이자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부가체계 개편을 장관 독단으로 무기한 연기 백지화 선언했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작년 11월에 김종대 공단 이사장이 임기 마치고 떠나면서 자신은 송파 세모녀와 달리 강남에 아파트 있고 수천만 원 연금 받게 되지만 직장 피부양자가 되니까 한 푼의 보험료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일갈했을 정도로 지금 보험료 부과체계 역진적입니다. 백지화 선언 이후에 보십시오. 반발해서 이규식 기획단장 사퇴하고 반대 여론 빗발치자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은 당정협의체로 넘어갔는데 지금까지 7차례 회의, 2차례 워크숍, 그렇지만 아직도 부가체계 개선안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과제로 삼은 보험료 부가체계 개선을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안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무사한 일과 윗선 눈치 보기로 시간 끌기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직무유기입니다. 아직까지 발표 안 하는 이유가 뭐고 향후 계획은 뭔지 언제 발표하실 건지 확실하게 발표해 주십시오. 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저희가 개편을 하고 있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전 국민을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예기치 않았던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고 또 고소득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보험료가 더 부과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누차 말씀드렸는데 요 해결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발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감 때 일정이라도 밝히실 겁니까? 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절대 모두 치려고 그러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네, 하여튼 곧 시뮬레이션 상황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대통령 임기 때 발표하실 겁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남은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네. 언제 하실 건지 네. 일정을 종감 때 밝혀 주시기
그때까지 열심히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나라 헌법은 검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검열은 예술 활동의 독창성, 창의성, 침해함은 물론이고 집권자에게 유리한 내용만 허용하게 되어서 민주주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을 전면 부정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자기 편과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을 갈라치는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인 문화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해외 토픽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음, 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 작년 2월 26일 회의록입니다. 당시 위원장이 사무처장 추천은 원래 위원장이 하는 건데 문체부나 청와대에서 결정한다. 그런 맥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6월 25일, 작년 6월 25일 회의록입니다. 한 위원이 청와대나 문광부에서 먼저 결정을 하니까 자기도 자기 의견 이야기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관께서 이런 내용 아셨습니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모든 분위기가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게 됐습니다. 명령과 검열을 통해서 자율성이 완전히 파괴된 겁니다. 다음,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들, 물론 정말 많은 것들이 고쳐져야 되겠습니다만 두 가지 정도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간 거버넌스 복원과 옴부즈만 제도 도입입니다. 2007년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에는 위원들 중에서 호선을 통해서 위원장을 선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 이후 공윤법 제정 이후에는 위원장만 공모를 통해서 문체부 장관이 임명을 하는데 최소한 문화예술 방면에 대해서는 이것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서 예를 들면 유관 문화예술인 100인 이상이 요구하면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장관께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청문회 때 제가 문화에 대한 헌법상의 가치인 기회균등과 자율성을 지키겠느냐 말씀을 드렸고 약속하셨죠. 예, 이런 제도들을 포함해서 자율성 보장할 수 있는 제도들 도입하시겠습니까? 그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내용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그다음 관광산업 분야입니다. 다음, 관광산업이 중요한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다음, 그런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그 관광기본법을 보면 관광진흥 장기계획 수립하기로 되어 있는데 수립 안 되어 있죠? 예, 잠깐. 그 의원실에서 질의를 해서 지금 수립 안 돼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 문체부 직무유기입니다. 다음, 그리고 그러다 보니 장기 계획이 이렇게 수립되지 않다 보니 보여주기식 그리고 단기 성과 위주 대책만 난무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경쟁력 이번 정부 들어와서 저렇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또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문제점이 많습니다만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거의 80% 정도 지역 방문 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 편중, 그 다음 콘텐츠 부족, 쇼핑 숙박비, 음식비로 거의 대부분 이제 그 경비들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대중국 의존도가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 예를 들면 중국, 한국, 대만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데 비해서 우리는 계속 중국인 관광객 의존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다음, 그런데 한국
세계유산 등재지 외국 방문객 추이를 보면 세계유산 등재된 곳들, 이 외국 관광객들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조사하신 적 없으시죠? 이것도 그 의원실에서 제출 요구를 했더니 조사한 적 없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 그래서 세 가지 정도 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장기 플랜 수립입니다. 영국, 프랑스 10년 장기 플랜 수립하고 일본, 중국 20년 장기 플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 플랜 수립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다음. 그 다음이 관광 콘텐츠 개발입니다. 지자체들과 협력해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리고 특히 그 개별 자유 여행객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까지 반영해서 이런 대책들을 수립해야만 합니다. 다음. 그 다음이 외국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관광정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런 그 큰 정책 방향 세 가지에 대해서 장관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점, 또 제안해 주신 모든 점에 깊이 공감을 해 왔고, 또 앞으로도 관광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우리의 저성장, 또 경제의 저조함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 내수 관광을 비롯한 관광 산업을 빨리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정부 출범 때마다 이 마련하는 5개년 계획 이외에도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매년의 구체적인 계획과 또 장기적인 관광 이 진흥에 관한 계획을 반드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원 의원님. 8일 국가 방역망이 뚫린 이후에 6월 초까지 메르스 사태를 사실상 지휘한 바 있습니다. 당시는 국가 방역망이 뚫리고 삼성서울병원의 14번째 환자에 대한 밀접 접촉자 명단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 전 장관이 평택 성모병원에서 급격하게 메르스가 전파된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 리뷰를 통해서 가설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즉 넓게 퍼지긴 했지만 일정 공간 안에서 발생한 2차 감염으로 이를 홍보하도록 지시한 겁니다. 엄중한 상황에서 철저한 국가 방역 대책을 수립해야 할 시점에 국민을 사실상 속이는 쓸데없는 지시를 한 장본인이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메르스 사태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힐 대상이 없는 지금 국정감사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할 더 이상 없으십니까?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직무유기입니다. 아직까지 발표 안 하는 이유가 뭐고 향후 계획은 뭔지 언제 발표하실 건지 확실하게 밝혀 주십시오. 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저희가 개편을 하고 있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전 국민을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예기치 않았던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고, 또 고소득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보험료가 더 부과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누차 말씀드렸는데 요 해결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발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감 때 일정이라도 밝히실 겁니까? 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절대 못 늦추려고 그러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네, 하여튼 네. 곧 시뮬레이션 상황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대통령 임기 때 발표하실 겁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남은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네. 언제 하실 건지 네. 일정을 종감 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때까지 열심히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나라 헌법은 검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검열은 예술 활동의 독창성, 창의성, 침해함은 물론이고
집권자에게 유리한 내용만 허용하게 되어서 민주주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을 전면 부정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자기 편과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을 갈라치는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인 문화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해외 토픽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음. 자, 존경하는 부가체계 개편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이자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부가체계 개편을 장관 독단으로 무기한 연기 백지화 선언했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작년 11월에 김종대 공단 이사장이 임기 마치고 떠나면서 자신은 송파 세모녀와 달리 강남에 아파트 있고 수천만 원 연금 받게 되지만 직장 피부양자가 되니까 한 푼의 보험료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일갈했을 정도로 지금 보험료 부과체계 역진적입니다. 백지화 선언 이후에 보십시오. 반발해서 이규식 기획단장 사퇴하고 반대 여론 빗발치자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은 당정협의체로 넘어갔는데 지금까지 7차례 회의, 2차례 워크숍, 그렇지만 아직도 부가체계 개선안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과제로 삼은 보험료 부가체계 개선을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안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무사한 일과 윗선 눈치 보기로 시간 끌기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메르스 사태 발생 원인과 그 책임 소재를 국민을 대신해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정작 핵심 증인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청와대 측 관계자 증언 채택을 여당에서 반대하고 계시고 문영표 전 장관의 경우도 오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메르스 국정감사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월 28일 메르스 확진을 받은 6번째 환자가 정부가 당초 격리 대상자로 선정한 64명 범위 밖에 있었습니다. 국가 방역망이 뚫린 겁니다. 그런데 이날 복지부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보고를 한 바가 있는데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청와대 관계자는 증인으로 채택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무엇을 더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또 문영표 전 장관의 경우에 제가 대정부 질문도 했습니다만 5월 28일